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시작된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많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이어진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적지가 않은데요. 일단 차가 침수됐으면 내연기관 차건 전기차건 모두 물이 빠진 뒤에도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맡겨야 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물이 타이어 절반 높이 이상까지 차올라 엔진룸까지 들어갔다면 전손 처리, 즉 폐차 수순을 밟게 됩니다. 침수 정도가 가볍더라도 엔진 오일과 냉각수, 연료를 모두 한두 차례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요. 배선을 분리해서 닦고 말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경유차의 경우에는 차체 하부가 부분 침수됐다면 매연 저감 장치를 점검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전기차는 완전히 건조된 뒤라도 충전하거나 케이블 등을 직접 만지는 행동은 화재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조치들,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물에 일부 잠겼다면 이런 조치를 하면 좋지만 이맘때 또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침수 차량인지 구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폭우가 지나간 뒤에 좀 침수차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침수 차량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365에서 침수 정보 조회를 하거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한 경우에는 침수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말끔하게 세차를 해서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직접 차 내부를 좀 구석구석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안전벨트 쪽에 흙탕물 흔적이 있는지, 차량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아래쪽 지지 부분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요. 노후화된 엔진룸 대비 퓨즈박스가 새 것이라면 침수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또 침수차를 구매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서 소비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침수 사실이 거짓으로 고지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만 여전히 미국 주식도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지난해 중단됐는데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거 언제 재개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간 거래가 왜 멈췄는지 이유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은 밤낮이 반대니까 원칙대로 거래를 하려면 밤늦게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의 현지 대체거래소와 제휴해서 한국 낮 시간에도 주식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국에서의 주간 거래는 블루오션이라는 업체가 독점을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해 8월 5일 블루오션의 시스템 과부하로 6,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거래가 취소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블루오션에 시스템 장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를 했지만 블루오션은 과실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안정성 확보 전까지는 주간 거래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가 멈춘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블루오션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올해 초 블루오션 대표가 한국에 와서 시스템 보강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전산 장애 시에는 월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5천만 원을 배상한다는 정책도 도입을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안으로 증권사들과 회의를 열고 서비스 준비 일정과 구체적인 재개 날짜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만약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무대 보는 것처럼 신약사들의 정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이야기는 제가 이제 경제 속속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거든요. 근데 오는 18일 다음 주죠. 일라이112의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예.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둘 다 주사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고요. 포만감을 증대시키는 체내 호르몬인 GLP-1의
단일 작용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중으로 작용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중 감량 효과의 차이도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마운자로의 점유율이 위고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마운자로 점유율은 53%, 위고비는 46%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가격을 보시면 마운자로 시장 용량인 2.5mg의 사주분이 약 28만 원, 주요 유지 용량인 5mg 사주분은 37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됐는데요. 위고비의 2.4mg 한 달분 공급가와 비교를 했을 때 마운자로 가격이 25% 저렴하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위고비가 오늘부터 한 달분 기준 국내 공급 가격을 용량에 따라서 최대 42%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서울 종로구 등 환자가 몰리는 이른바 성지 약국에서는 이미 위고비의 저용량 판매 가격이 최저 25만 원까지 내려갔는데요. 비만약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제약업체들도 뭐 먹는 약이다, 붙이는 약이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소비자들에게는 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요즘 안 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OTT가 무엇인지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집에서 쉴 때 아무래도 OTT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다 보면 꼭 접속하는 곳만 접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른 소비자들은 어떤 플랫폼을 많이 볼까 하고 한국소비자원이 OTT 이용 경험이 있는 1,500명을 조사했더니 넷플릭스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5개사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넷플릭스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티빙은 3.66점, 쿠팡플레이가 3.64점, 그리고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OTT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뭐 콘텐츠가 다양하다, 이용 요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넷플릭스와 웨이브는 콘텐츠가 다양해서 선택한다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만 OTT를 이용하면서 뭐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도 많았습니다. 접속 서버 장애에 대한 불만이 40%를 넘으면서 가장 많았고 화질 저하나 자막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소비자원은 OTT 업체에 민원 접수 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